안녕하세요. 강동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지은 책 강동환의 행복 레시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5일인데요. 사실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1980년 2월 25일 날 제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을 1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1974년 3월 1일 날 제가 치과대학을 입학했기 때문에 아마 며칠 후면 입학 기념일이 되는데 벌써 4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청춘을 제가 치과대학에 함께 나눴고 또 인생의 대부분을 치과대학 교수로서 34년간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치과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치과 속에서 문화도 배웠고, 치과 속에서 예술도 배웠고, 치과 속에서 행복이 무엇인지도 배웠고, 치과 속에서 경영도 배웠고, 치과 속에서 사회적 관계도 배웠고, 심지어는 치과 속에서 정치도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 치과가 사실은 적은 부분처럼 생각되지만 좀 더 숲과 나무와 숲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치과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 사실 강동환이라는 제가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레시피, 행복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2020년 2월 말에 퇴직한 이후에 지난 34년간의 교수 생활을 성찰하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제가 행복 요리책이라는, 즉 행복 레시피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이렇게 출판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마지막 총장을 역임하면서 2020년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 호남의 명문 조선대학교 종합대학에서 총장을 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다 완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제가 치과 병원장을 하면서 치과병원을 신축했고 치과대학 학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치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정말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총장을 하면서 함께 학생들과 함께 또 직원들과 함께 교수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었던 점이 너무너무 기억이 새로워서 그런 분들에게 이런 행복 이야기를 좀 선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퇴직한 이후에 1980년 8월 말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청조근정 훈장을 받았습니다.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는 행복이라는 건데 그럼 행복을 누가 만들어주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정의 속에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즉 인생은 B라고 하는 탄생과 D라고 하는 죽음 사이의 C, 초이스다, 선택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C는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드릴 수 있겠죠. 초이스도 되겠지만은 소통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또 변화라고 하는 체인지, 또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창조,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쓸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인생 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의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은 나의 선택이다. 행복은 남의 선택, 타인의 선택이 아니고 결국은 나의 선택이라는 이런 말을 제가 감히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은 결국 나의 선택이고 인생의 희노애락도 결국 나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초중고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많은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저를 변화시켜 놓은 낱말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항상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 쓰여 있는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늘 보면서 정말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겠다. 바르게 사는 것이 생명이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71년도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고등학교 입학 후에 어느 날 점심시간 때 선배 한 분이 들어와서 칠판에 무자라고 하는 것을 쓰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설파하셨는데 굉장히 거기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조그마한 사찰에 가게 돼가지고 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물질적인 색은 곧 공이고 공은 즉 물질이다. 그래서 이 말 속에 저희들은 고1 때니까 71년도에 모든 것이 인연으로 관계하여 생겼다가 인연이 끝나면은 사라져버린다는 이 무의 존재 없음. 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과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참의 존재를 생각하는 계기로 제가 그 나를 춤추게 했던 인문학적 사유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2 때 제가 우연히 잡지를 보면서 치과 의사의 비결을 보고 치과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72년도에 고등학교 때 문과에서 이과로 이제 전과를 했죠. 그래가지고 쭉 공부를 해서 이제 치과대학을 가게 됐는데 고등학교 시절 제가 잊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희 광주광역시에는 가까운 데 무등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무등산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지질은 유네스코의 그 인증 지질 공원인데요. 이 무등산 위에 파란 하늘을 보면서, 즉 블루스카이를 보면서 푸름의 진실, 우정의 줄기, 대지의 기상을 늘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푸름이라고 하는 진실, 우정은 하나의 줄기다, 대지의 어떤 기상을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청소년 시절을 마치고 치과대학이라는 청년 시절에 진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치과 공부를 하면서 늘 이 치과라고 하는 것이 치과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고 치과가 또 하나의 우주라는 생각 속에서 늘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캐나다 신경외과 의사인 와일더 펜필드가 이야기한 DNA 피질 뇌 지도를 보게 되면 이 DNA 피질에 연결된 신체들을 보면 뇌의 영역들이 얼굴이라든가 손이라든가 발들이 굉장히 많이 DNA 피질에 감각적으로 운동학적으로 관계되는 것을 굉장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과를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치과의사들이 늘 손으로 하는 직업을 갖기 때문에 또한 또 구강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들, 즉 말한다거나 또 웃는다거나 음식을 씹는다거나 물을 삼킨다 하는 이런 행동들이 결국은 뇌와 관련된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늘 치과가 행복한 뇌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우리 치과 의사들은 손으로서 환자들에게
행복을 제공해 주는 굉장히 훌륭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긍정적인 뇌와 이 부정적인 뇌가 있는데요. 이 치과 의사들의 그런 치과 치료의 결과들은 늘 긍정적인 뇌를 만드는 데 굉장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끔 치료가 실패하게 되면 부정적인 뇌를 만들기도 하겠지만 우리 치과 선생님들은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행복을 제공해 주는 굉장히 행복 창조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치과 의사들이 활용하는 면적을 보면 인체 부분 속에서 전 인체를 본다면 치과는 구강 아간면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분이지만 다른 부분에 비하면 좀 적게 느껴지지만 실은 심도 있게 가서 보면 치과와 관련된 구강 아간면과 관련된 신경은 거의 뇌 대뇌 피질의 3분의 1 정도의 면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 선생님들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뇌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치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치료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대한턱관절 교합학회가 4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40주년 불혹의 나이를 맞이해서 축사를 쓰는 과정에서 교합이 치과에서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합은 아시다시피 턱 관절이라든가 또 구강 아간면의 어떤 근육이라든가 또 치아라든가 신경 이런 요소들과 관계되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생물학적인 과학이면서 또 이런 교합이 만들어낸 것이 하나의 또 미학이 될 수도 있고 교합을 통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앞으로 치과에서 교합 르네상스 시대를 좀 열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불혹의 나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유로움을 말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치과에 대한 입문 정신을 이야기 나누면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이란 뭘까? 저는 사랑을 어떻게 풀어보았냐면 윗니와 아랫니가 잠깐 만나는 순간이다. 윗니와 아랫니가 너무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를 악물 수 있는데 이를 악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악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그 근육과 신경과 또는 여러 치아들에게 그 긴장을 유발해 가지고 굉장히 그 아간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치과적으로 보면 2 내지 3mm 정도의 안정이를 둔다 하죠. 2 내지 3mm 정도의 안정이 레스트 포지션을 주는데 2 내지 3mm 정도의 안정이 레스팅 포지션을 두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입술만 살짝 접촉하게 되고 안면 근육은 약간 이완되어 있다가 이렇게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윗니 아랫니가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하는 것은 저는 마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위아래 치아가 붙어있는 정적인 상태와 위아래 치아가 붙었다 떨어졌다는 저작 속에서 하나의 자유로움이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랑이라고 해서 윗니 아랫니가 사랑한다고 해서 이를 악물고 있으면 병이 있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남녀가 모두 껴안고 있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 속에서는 이렇게 레스팅 포지션이라고 하는 자유로움이 허락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교합을 공부하면서 인문학적으로 해석했던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교합에 대한 생각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합의 역사는 굉장히 길고요. 삼국유사의 그 박노래 이사금이 왕위에 오르기 전의 이야기인데요. 노래는 그의 매부인 탈해와 함께 왕위를 놓고 서로 사랑을 했죠. 쉽게 결정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탈해가 한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덕이 있는 사람은 치아가 많다고 해가지고 두 임금의 입금을 세워보고자 떡을 물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물어보니까 그 찍힌 이자국을 세워봐야 했는데 노래의 이가 더 많았으므로 그가 먼저 왕위에 올랐다는 이러한 그 삼국 유사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떡으로서 치아의 흔적을 찾아낸 사실, 그게 이제 니끔인데 일종의 이제 임금이라는 칭호도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동시에 아마 이 삼국유사에서 치아의 어떤 그 임프레션 테이킹 했던 것이 떡으로서 치아의 흔적을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 사실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그 재미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문학적으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치과가 갖고 있는 많은 그 미학적인 요소 또는 문화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또 경영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자부심을 갖고 환자들에게 행복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1989년도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탈리아 토리노라고 하는 도시에서 토리노 대학교에서 포스닥 연구교수로서 1년간 공부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제가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토리노 대학에 근무하면서 그 대학의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연구 과정에서 제가 얻은 그런 상황들이 뭐냐면 주로 이제 저작 기능과 저작 근육 통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주말만 되면 제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살펴보면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 대학 변화와 발전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대학 르네상스라는 책을 썼고요. 그 뒤로 이제 아시아 르네상스로 발전됐고 최근에 2020년 12월에 강동원의 행복 레시피를 제가 출간했고 금년도 2월에 강주가 학교다 또 1학년 8반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출간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인문학적으로 사유하고 인문학적인 삶을 가져보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치과가 굉장히 인문학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치과 의사 중에서는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또 작가로서 활동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연극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과인들이 손으로 하는 기술로서 환자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지만은 손으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한 문화 예술을 폭넓게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즐겁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제가 손으로 하는 그런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해서 저는 이제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붓을 들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최근에 이제 사군자도 제가 직접 치면서 매화, 난초, 국화 이렇게 쭉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 치과 선생님께서 시간이 되시면은 여유를 만들어 가지고 손으로 문화예술을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5개의 책 중에서 강동원의 이제 행복 레시피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어렸을 때 사랑했던 무등산의 파란 하늘을 보면서 늘 꿈꿨던 그 푸름의 진시라든가 우정의 줄기라든가 또한 대지의 기상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대학 생활에 쓴 인문학 저서로서 3번째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 스스로 열정을 다한 책이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 이렇게 읽고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에 부분적으로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2부에서는 강동원의 행복 레시피라는 이 책을 중심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